입니다. 혹시 추위가 싫으신 분 시드니로 빨리 오십시오. 제가 공항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아, 위대한 상인의 비밀. 제가 우리 김승준 사장님의 탁월한 그 선택에 너무 감명받는 좋은 책이었어요. 먼저 보기 전에 이 저자 오그 만디노에 대해서 잠깐 보면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데 생각보다 옛날 분이신데 지금까지 우려먹고 우려먹는 그럴 수 있는 정말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것에 아주 탁월한 분. 간단하게 보면 오그 만디노의 인생은 우리가 우연과 운명, 인생의 관계를 성장할 때 흥미로운 사례가 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랬대. 언제가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그냥 작가가 아니라 아주 위대한 작가. 그렇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만디노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자기가 쓴 책을 빌려다 읽었고 글짓기에서 보여드렸대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교직 편집장이었는데 대학에 진학해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려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고 또 나중에 그 포격시로 활약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수훈장을 받았다고 해요. 또 만디로는 스톤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에서 35세 나이 세일즈맨을 재취업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일즈 매뉴얼을 작성해서 글쓰기 실력을 그때부터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1965년 직원과 주주가 보는 Success Unlimited라는 잡지 편집장을 거의 자기가 원해서 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2,000부를 찍고 나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25만 부 잡지로 만들었대요. 그만큼 마케팅에 탁월한 거였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를 보면 이 내용 제가 봤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위대한 상인에게 위대하다, 상인이다. 두 가지가 좀 언매치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현재 세계 제일의 부자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그쵸? 지금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 테슬라가 무슨 빌 게이츠가 아니라 그 오랫동안 지금 현재 2023년 여러분이 그 조회를 하시면 루비통 회장님이시죠? 베르나르 아르노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 1세기에 그 정도 위치에 있던 1세기 최고 갑부 하피드라는 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하피드는 어, 낙타 몰입꾼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낙타를 치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 재벌가의 딸을 보지요. 그래서 마음이 확 들어서 어,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해서 자기 주인에게 가서 어떻게 나도 좀 비벼볼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의 소설책의 주인공 낙타무리꾼 주인인 거상 하피드가 그가 입수한 두루마리 10개 어떻게 하죠? 어, 나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아내 리사를 차지할 방법은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똑 까놓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옛날에 정말 가난한 동네 예루살렘에서 아주 훌륭한 옷을 판 적이 있는데 너 이거 가서 팔아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래서 정말 꿈에 부풀어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를 가게 되죠. 가서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겠죠. 뭐 무리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무례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여러 번 업앤다운을 하다가 드디어 내일은 내가 정말 팔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래, 내일 한 번 더 팔아봐야지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어, 낙타 그 사기꾼이었으니까 마구간에다 말을 집어넣으러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빈곤해 보이는 부부가 이제 막 낳은 아기를
그 구유에 말 구유에 누워진 것을 보고 그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그 아기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어, 자기의 외투를 벗어 가져다가 그 아기를 입혀주게 되죠. 그리고 굉장한 좌절을 하죠. 나 이제 틀렸어. 이거 팔아가서 정말 이걸로 내 미처럼 해서 주인에게 내가 이 가난한 동네에서 이거 팔았다는 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에게 소질이 있다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말 그 가난한 아기, 그 지금 막 피덩이 있는 아기한테 주고 돌아오는 그런 힘없이 돌아오게 되는데, 주인은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피드가 돌아온 그 자리, 하피드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된 뭐가 있었죠? 별빛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인이 그래, 네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그냥 어, 외투 한 자리를 버리고 온 게 아니라 어,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주인에게 받은 내 앞전 비밀을 받은 사람에게 전수할 전수자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10개의 두루마기를 받게 됩니다. 그 10개의 두루마기를 받고 나서 첫 번째 테마는 어,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아까 김승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패의 피멍과 근력의 상처를 견뎌 낡은 피부를 벗어버린다. 오늘부터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리다. 이게 첫 번째 두루마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9가지 두루마기를 자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한 달에 한 개씩 해서 이게 충분히 자기 거에 되도록 소화를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부가 됐겠죠. 그 거부가 되고 그 거부가 되어서 다음 상대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물려줘야 되는데, 앞에 스승이 했던 것처럼 나도 내 다음 스승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승은 자기에게 이걸 남겨주고 거의 기진맥진해서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리사가 세상을 뜨고 불편하지 않을 만큼 이제는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30년 동안 간직해온 재물을 쌓은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데, 그 다음 그 전수자를 기다릴 때 다음 전수자인 그전에는 폴이라고 지금 불리우고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이 하피드가 살고 있는 다메섹으로 오게 되죠. 성경에는 다메섹이라 나와 있고요. 거기는 다메스커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곳에 와서 내가 이전에는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핍박하던 종교의 잘못된 종교의 그 수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이제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남겨진 이 옷을 내가 어렵게 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원래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 메이커는 그 당시에 그냥 굉장히 전문직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이 옷을 구하자 어떤 힘에 의해서 이곳에 당신을 찾아가라고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된 전도자가 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닌 10개의 두루마기를 이제 세상에 공개하면서 말하자면 마케팅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알려진 잘 마케팅과 같은 그런 위대한 상인의 비밀 10가지 비밀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10분을 제가 소요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했는데요. 먼저 이 단순하게 그냥 상인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9가지 두루마기를 통해서 더 많은 비밀들을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비밀들 속에서 가장 무엇보다 이 소중한 사람을 지켜가고 그리고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그런 비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10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수경 사장님. 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그 재벌집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낙타지기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 거상한테 장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한번 받은 거잖아요. 옷을 하나 팔고 오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 팔지 못하고 이 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으니 그 비싼 옷을 그냥 준 거야, 그냥. 팔아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실망해서 돌아왔는데 그 하피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항상 큰 일을 할 때 가장 보는 것이 보는 것이 그 내면에 들어있는 성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에 보면은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가 나오는데 성격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자기계발서나 뭐 이러한 테크니컬적인 것들이 성격 윤 성격 윤리고 성품 윤리가 아주 지금 이 책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아주 따뜻한 마음이고 양심에 순응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항상 우리 해강그룹 사장님들은 그 성품 윤리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어, 참 열심히 준비 또 우리 김정현 사장님이 해주셨는데 우리 김정현 사장님이 두 번째 두루마리하고 세 번째 두루마리 어떤 내용인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현 사장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수경 사장님 책에 대한 이 내용을 정리를 시작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지금 조금 당황한 게 저는 약간 독후감식으로 좀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우선은 오늘 독서 미팅 스피치를 맡게 된 해강그룹 김정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아서 너무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은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오늘 독서 미팅 스피치를 맡게 된 책은 위대한 상일의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4번을 읽었어요. 이 책은 위대한 상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섬기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방법들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읽었을 때 계속해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읽었나? 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온전하게 다 이제 내 걸로 만들려면 계속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서 미팅이 하고 나서도 다시 한 번 또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릴 부분은 두 번째 두루마리와 세 번째 두루마리인데요. 우선 두 번째 두루마리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나는 사랑을 나의 가장 큰 무기로 만들 것이며 아무도 그것의 힘을 막지 못할 것이다. 제가 김승준 그룹장님께 이 페이지를 두 번째 두루마리를 맡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는 인류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도 좀 그래서 선입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이 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이렇게 초반에 누군가에게 이 PM을 전달할 때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전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많이 전달을 했었고, 이전에 제가 죄송해요. 이전에 제가 자영업을 했을 때는 제가 이게 사랑이 많은 게 굉장히 약점이었어요. 계산 없이 좋아했는데 이제 막 직원들도 그만둘 때 밥도 다 같이 먹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노동청에 신고를 해요, 퇴직금 때문에. 그래서 진짜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막 카리스마 있고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워낙에 좋아해서 표현도 많이 하고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여는 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게 되게 두려워지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되게 딜레마를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 이 PM에 와서는 어 그냥 마음껏 사랑해도 돼서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고 저희 스폰서님들, 그리고 우리 그룹장님들, 심지어 우리 해강그룹은 형제 사장님들도 다 너무 좋은 분들이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런 사랑이 좀 넘치는, 여기 우리 보이시는 김여인 그룹장님, 그리고 뭐 한성주 그룹장님, 그리고 우리 뭐 고유진 사장님, 이렇게 사랑 생각하면 이미지 떠올리면 막 사랑 넘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공 뒤에 은밀히 감춰진 위대한 힘이다."라는 말이 써 있는데, 저는 10 가지 두루마리 중에 사실 쪼끔 이 말이 가장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보면 "나는 야망을 가진 자를 사랑하리라. 나는 실패한 자들도 사랑하리라. 강건한 왕들을 사랑하리라. 그러나 온순한 자들도 사랑하리라. 나는 부유한 자들을 사랑하리라.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리라. 나는 젊은이들을 사랑하리라. 그리고 늙은이들도 사랑하리라." 그래서 이 글을 또 보면 제가 PM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저마다 다 배울 점이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 여기 이 PM 사업하면서 진짜 남녀노소 다 배울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네트워크가 사람 구경하는 일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쪼끔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되게 공감됐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나는 사랑으로 매상을 100배 이상 올리는 훌륭한 상인이 되리라. 내게 다른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이 글도 또 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보통 되게 저랑 나이가 같거나 아니면 언니 오빠들이 좀 많거든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전에도 이 책을 읽기 전에도 했었어요. 내가 뭐 되게 어른스럽거나 엄청 듬직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뭐 다른 것들 이렇게 대단한 건 없지만 나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랑을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너무 제가 사랑 호소인 같은데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PM 사업의 장점, 그리고 제가 많이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 이 책에 나와 있어서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인제, 네, 어이구 죄송해요. 이게 다음 장인데, 이게 보면은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전까지는 이 두 번째 두루마리에 뭐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뭐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 나는 나를 사랑했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 남을 위한다 그런 게 되게 건강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요즘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런 저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고, 이 결국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하라는 것도 이제 보면 나를 많이 이제 돌보고 가꾸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외면적으로도.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많이 키워 나가고,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사랑하는 분들과 그동안 PM 사업하면서 찍은 사진들 이렇게 PPT 만들면서 모아 봤는데, 이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되게 많은 분들과, 이게 다 사진이 못 넣었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렇게 사진 넘겨보면 제가 사랑을 많이 드리기도 했고 또 사랑을 많이 과하게 넘치게 받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면서 이렇게 음 뒤돌아봤을 때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인제 요 이야기는 그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해 주신 얘기인데, 생수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 생수의 가치가 마트에서는 $1 이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10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정이 많고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전에는 인제 되게 자영업할 때는 엄청난 약점이었는데, 이 PM에 오니까 이런 저의 성격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분명 이제 큰 가치가 있는 분들이기에 나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다들 이제 많이 사랑 주고 받으시면서 귀하게 쓰이시길 바라보는 마음으로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두루마리인데요.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고요. "성공은 실패의 그다음 길모퉁이에 숨어 있다. 내가 그 모퉁이를 돌지 않는 한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절대로 알 수 없으리라."라고 써 있죠. 저는 이 황다은 그룹장님의 임계점에 대한 강의가 생각나는 이야기였어요. 황다은 그룹장님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힘들다는 건 그만큼 성공에 가까이 온 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었거든요. 제가 SNS도 그렇고 실제로도 만나서 맨날 이렇게 막 실없이 웃고 이러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엄청 여기까지 오는 거를 쪼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그 PM 사업 안 하는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되게 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할 때까지 명단 한 명 한 명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PM은 그러니까 PM을 제가 전달을 했을 때 지금 거절했다고 해서 저는 그게 평생 거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컨택을 했고 정성을 많이 들였던 것 같고, 저희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우리 박보아 사장님 너무 유명하잖아요, PM 막 사랑하시는 분으로. 근데 제가 진짜 지겹게 집요하게 제가 파냈어요, 보아 사장님을.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즐겁게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힘든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껴져서 드러내지 않았던 것뿐이거든요. 그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럴 때는 스폰서님한테 진짜 많이 조금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또 더 집요할 수 있었던 게, 힘들긴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자신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저는 너무 있었고, 그리고 일단 제 성격이 그 모퉁이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성공인지 꽝인지 일단은 봐야 네 되는 성격이어 가지고. 예, 그리고 또 PM은 미래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힘들지만 '지금 이게 맞나? 뭐 이게 내가 나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 일이 맞나?'라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PM의 엄청난 보상들이 사실 쉽게 주어진다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성공하면 인생 역전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쉬울 거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고 그냥 실패도 많이 할 거고 힘든 순간들도 많을 거고 고통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장사했을 때보다 훨씬 덜 힘들어요. 음. 여기 보면 또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여러 번의 실패를 맛보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이야기도 또 황당그룹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저희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황당그룹장님 생각이 좀 많이 났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룹장님이 그런 매를 먼저 맞는다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도 해 주셨고 또 제가 막 탄탄대로 이렇게 가면 나중에 인제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힘들다고 할 때 이 영혼으로 공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쪼끔 힘들어도 봐야 나중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좀 힘들어하고 지쳐하실 때 이 영혼이 있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실패든 굴욕이든 뭐든 '내가 빨리 많이 이렇게 맛보고 경험을 해 보자.'라고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고 그리고 "나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밀고 나가리라. 이것이 바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그리고 나는 승리하리라."라고 또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진짜 실패는 포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실패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끝을 알기 때문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당연히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힘들다, 지친다 보다는 '어휴 얼마나 잘 되려고 저 모퉁이 뒤에 대체 뭐가 있으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제 자신을 좀 가스라이팅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집요하게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복권처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확률에 기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시혜까지.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목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좀 더 긴장도 되고 듣기 불편하셨을 텐데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현 사장님, 참 믿음직스럽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김정현 사장님이, 어, 이게 보통 우리 사업자들에 비해서 이제 나이도 굉장히 젊으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김정현 사장님을 완전히 제가 이제 믿는데,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책을 계속 읽어내시더라고요. 책을 계속 읽어내시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첫 번째 그 독서 미팅 할 때도 제가 물어봤더니 그 책을 4번 읽었대요. 괜히 두껍잖아요. 4번 읽었고 이 책도 계속 4번 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울 때 저도 그런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을 배웠고 그다음에 책에서도 그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어요. 책을 읽는 그룹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개인에게 적용을 할 때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 10년 이상을 지금까지 하면 14년째인데 14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책을 읽어내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책을 읽어내는 사업자라고 얘기했지 책을 읽는 척을 하는 사업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줌 미팅에 들어왔다고 하셔가지고 모두가 책을 읽은 분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책을 읽어내는 사업자들은 그들이 처음서부터 단계별로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어떠한 그 자리가 있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그냥 한낱 장사꾼이었거든요. 저도 장사꾼이었는데 책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성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5년 동안 정말 어려웠을 때 제가 이 위대한 상인의 비밀 책을 보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오래 들으면 테이프가 늘어나서 못 듣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3개를 들은 것 같아요. 3개. 정말 그 무슨 그러니까 틈만 나면 테이프를 들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또 다른 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해내면서 크고 작은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그냥 잠재의식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황량한 사막 저 끝에 푸른 초원이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해강그룹 사장님들 모두가 각각 개인적으로 모두가 책을 계속 폰에서 책이 멀어지는지 점검하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성장 없이는 라인의 성장이 없습니다. 라인의 성장 없이는 그룹의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우리 해강그룹 그룹원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성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정복한 사람이 힐러리 경이잖아요. 제가 그 랠리 폐회식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꿈을 꾸는데 비현실적으로 꿔라. 비현실적으로. 꿈을 꾸는데 현실 가능한 꿈을 꾸면 안 된다. 그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고 도전할 때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겠다는 꿈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시대에는 하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이루어낸 지금은 다 상식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산을 첫 번째 정복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어. 실패했는데 힐러리 경에서 거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잖아. 에베레스트 산은 성장을 멈췄지만은 나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저 산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직급이 있고 각자가 도전하는 그 목표들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고 미팅을 통해서 성장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 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그룹이고 성장하고 있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발표자 전종태 사장님, 이분은 이제 PM 사업을 갖다가 막 사모님이 하셨는데 막 말리다가 어떻게 엮이신 거야. 그런데 왜 엮였는지도 이제 말씀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종태 사장님이 운동을 하시다가 앞니가 하나가 그냥 부러졌대요. 빠졌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세요. 전종태 사장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방금 소개받은 전종태 사장, 좀 그렇네요. 저는 수학학원을 한 2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으로는 계속 들렸는데 사장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낯서는 요즘 이제 호칭 중에 하나인데 제 스폰서는 이제 방금 우리 김승규 그룹장님이 제가 말리려고 시도했던 사랑하는 저희 애기 엄마 조연희 사장님이 제 스폰서고, 그다음에 또 역시 사랑하고 애틋한 그 안유진 사장님이 저희 이제 바로 우리 또 애기 엄마 위에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PM 사업을 이렇게 보게 되고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역할 중에 하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한승주 그룹장님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또 야, 저 정도 직급이나 저 정도 예를 들어서 성공한 어떤 케이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사랑 마음으로 할까라고 되게 좀 의아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못 오고 있는 저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김승중 사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저는 이제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10시에 끝나니까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제 저도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공부를 쭉 했었는데 뭐 학원 쪽에 이쪽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연들이 뭐 나름 있지만 저 역시 잠깐만 아르바이트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여기 이 직업이 됐고 직업이 되니까 뭐 12시 옛날에는 2시에 끝나고도 해서 그때 저녁 먹고 그때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당뇨가 생겼는데 그 당뇨가 아무리 이렇게 약을 뭐 신약을 쓰고 아산병원에서 한다고 해도 당뇨가 더 악화가 됐지 차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 엄마가 어디서 이상한 주스 같은 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당뇨 떨어진다고 막 퇴근하고 가면 안 먹는다고 막 저는 손사래를 치고 가면 막 이거 안 먹으면은 막 뭐 저를 뭐 닭달아듯이 뭐 혼내듯이 뭐 눈 부릅뜨고 먹이는 바람에 아침 저녁에 이렇게 먹게 됐는데 이걸 먹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되게 좀 저는 당뇨가 있으니까 얼굴에 반응이 이렇게 안 올라오고 해서 그냥 아침에 좀 몸이 가볍다 그리고 기분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다라는 것 정도만 있었는데 아산병원 가가지고 당뇨를 이제 운동도 하고 이게 좀 좋아지니까 살도 좀 그때 해다방 하면서 몸무게도 거의 한 10kg 넘게 빼고 체지방도 한 10kg 정도를 뺐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뇨 검사를 하러 갔더니 4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7이었던 거가 6.0까지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운동했던 것 좀 다 적어보고 뭘 먹었는지 좀 다 적어보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PM을 좀 잘 몰라서 그냥 PM 이렇게만 적었지 그 이후로 지금 같았으면 그 의사 선생님을 제가 아마 제 파트너로 이렇게 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예 지식도 없고 이제 그리고 PM 그때는 제가 싫어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 싫어했냐면 애기 엄마가 이제 제가 당뇨나 이렇게 좀 건강해진 걸 보고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거 하지 말자 해서 어 별로 싸움을 안 하고 사는 부부였는데 한 달을 거의 매주 싸웠나 봐요. 매주 주말마다 싸우고 우리 아이가 외식하는 거 너무 무섭다고 외식하지 말자고 삼겹살 먹으러만 가면 좋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싸우고 하면서 이 PM 사업이라는 걸 못하게 하려고 금을 좀 찾아내려고 뭐 제품에 관련된 것도 검색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에 나온 블로그도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공부가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상은 좋다는데 보상은 어떤지도 막 찾아보고 수학을 했으니까 이제 그 보상에서 또 흠을 찾아보려고 막 찾아보고 하는데 흠을 못 찾겠더라고요. 물론 흠을 못 찾겠고 그다음에 제품은 좋은 건 이제 뭐 제가 먹어봤을 때 제 몸으로 아니까 상관없었는데 그건 확신이 있었는데 보상 부분은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와 이거 만든 사람 너무 천재다.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너무나 그물 구조의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그물이 아니라 사람이 힘이 빠질 때쯤 뭔가를 요소에다가 보이지 않는 걸 심어놔서 심리학까지 심어놓은 어떤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만든 사람 너무 천재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역시 매료가 돼서 저는 이제 PM 사업 시작한 지 딱 오늘 날짜로 29일째 된 새병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선배님들이신 것 같고 제가 감히 이 독서 이 부분을 하기가 좀 뭐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김승규 국장님이 좀 사람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 주셔서 제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제 한 달 PM을 겪어본 어떤 부분 그리고 오늘 이 책은 저는 꼭 제가 그 사업으로서 책이 아니라 이제 제가 결혼도 듣고 애도 10년 만에 가져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아이한테 이 책을 뭐랄까 나와 있는 10가지의 두루마리 이걸 평생 새기고 살았으면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그 일요일 날 수유센터에 저는 못 가고 애기 엄마만 갔는데 와이프 데리러 가면서 아들하고 같이 오디오북 이거 틀어놓고 이 10가지 두루마리에 대해서 둘이 토론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 10가지를 외웠습니다. 이거 외우면 아빠가 저기 뭐 선물 준다고 그랬더니 10가지를 이제 형식적으로 외워놨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면적으로 이 10가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어서 여기 책
저자가 그랬다시피 두 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번역했다고 하는 이 저자, 이 번역한 분이 했던 것 같이 저 역시도 저도 여기서 많은 걸 본받지만 아들의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사 아닌 살아가는 어떤 지침이 되는 이 10가지의 두루마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두서 없이 시작된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제가 수업을 하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짜리 하나가 저한테 퀴즈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 친구한테 선물을 뭐 아직 준비 못했는데 뭘 준비해야 하나? 자, 한번 내볼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경험을 했거든요. PM 사업하고 연관돼서 경험을 한 게 뭐였냐면 불평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걸 먹으라고 해봤더니 그 말이 맞아요. 왜 제가 이 PM 사업을 반대를 처음 했었냐면 우리 와이프도 남들 앞에서 자존심이 센다면 되게 센 사람이라서 아쉬운 소리나 이런 부분을 거의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가 이거 하면 금방 실패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이거 먹어봐, 이거 부탁하는 부분을 못하는 어떤 성격이고 저 역시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해내고 있는 걸 보면서 응원도 많이 하는데 부탁하는 마음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사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신 김정현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사랑의 어떤 마음이 여기 전제되지 않아서는 이 사업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이 그룹도 그러고 여기 전체가 사랑을 가지고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 해강그룹은 분명히 PM 사업 내에서도 굉장히 성공의 어떤 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빼먹은 얘기라서 말씀을 다시 드렸고요. 퀴즈는 뭐냐면요. 이걸 이제 주스를 먹여보고 뭐를 하니까 불평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는 어째서 싫다, 뭐는 어째서 싫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 봤더니 거기 뭐는 이거 잘못됐다,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이거 그런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 봤더니 쿠팡은 가격이 싼데 니네는 왜 비싸게 파느냐 어쩌냐부터 불평이 되게 많아서 불평 요소가 되게 많은데 그럼 이 세상에서 불평이 제일 많은 동물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불평 불만이 제일 가장 많은 동물. 사람이 원래 많긴 하겠지만 약간 이건 넌센스 형태라서 사람은 아닙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자녀분들이 해당이 된다면 제가 수학 연산책을 이렇게 써놓은 거 있거든요. 수학 연산책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수학을 해서 제가 2022년 대한민국 명강사 수학교육 부분 대상을 받았었거든요. 자, 정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갈게요. 말이래요, 말. 왜 말인가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말 발굽에서 다그닥 다그닥 못 알아들으셨네. 다그닥 다그닥. 네, 못 알아들으시면 이제 시간상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거는 숙제입니다. 숙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거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맡은 부분은 네 번째 두루마리와 다섯 번째 두루마리, 위대한 상인의 책에 있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책을 딱 피면 이 책의 저자가 저는 굉장히 특징적인 문체의 어떤 구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두루마리의 내용을 굉장히 반복해 놨어요. 네 번째는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네 번째 이 챕터에서 글을 쓰면서 9번을 표현을 해놨거든요. 처음 시작도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해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도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이렇게 끝나는데 왜 이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장사 아니 상인의 어떤 위대한 상인의 요소 중에서 그런 부분이었을까를
저 역시 관심 가지고 처음에 이 부분을 이제 접하면서 읽었던 부분이고요. 처음에 시작하니까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자연 기적이다. 여기서 시작된 부분이 이렇게 제가 PPT를 만들 때 그냥 제가 읽은 문구 자체에 포인트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놔봤습니다. 자, 읽어보면서 볼게요. 나와 동일한 장사 능력을 갖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지금부터 나는 이런 차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완전히 꽃피우도록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뭘까? 어떻게 보면 실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자존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실력의 밑받침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끌고 가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데 이 요소들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저는 이 저자가 너는 가장 자연의 위대한 기적이니까 그 기적에 맞는 자세나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깔아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부분이 저도 그랬지만 부정적인 어떤 부분의 느낌이 심하잖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뭐 다단계 피라미드 그런 부분 때문에 저 역시 그랬었고 이걸 이해하는데 뭐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고 지금도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울으셨어요.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학원이지만 평생 남들한테 우리 아이를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돈을 오히려 부탁을 들으면서 돈을 받던 사람이 누구한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어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이거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나 봐요. 동네 분이 그 다단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여든이 넘으신 분이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다단계를 시작했을까라고 하시면서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드냐고 사는 게. 그래서 제가 만감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제가 각성하지 않고 이 PM의 어떤 부분에 확신이 없었다면 그 어머니의 어떤 그 자세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셔도 그 순간에 마음이 아프고 좀 그랬지만 저희 와이프하고 하면서 이거는 다른 거가 아니라 성공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가족들의 어떤 부분들 해보니까 가족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가족들한테는 이게 이야기도 잘 못하겠고 이야기를 해도 뭐 오해도 그러고 해서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나 자신을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의 어떤 마음을 더 가지고 이 부분을 나를 단련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 우리 김승 무릎장님 아까 말씀하신 좋은 독서를 통해서 자기를 단련하는 부분도 큰 요소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해강그룹에서 수요일 날 이 미팅을 하는 부분에 제가 책들 이 독서 모임을 한다는 걸 보고 처음에는 장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을 설득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독서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처음엔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 독서라는 부분이 본질이 되고 이게 실력을 쌓는 이 걸음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 실천하고 있는 이 부분의 어떤 그룹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다라는 제가 이 해강그룹 들어오기 전에 PM 들어오기 전에 요소로 하나 삼았던 그 지켜봤던 것 중에 하나가 독서 모임이었는데 그런 차원에 아마 이 독서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어떤 부분의 말씀이신 거라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마침 책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점은 감추고 차이점을 강조하겠다. 이런 원칙은 내가 팔려는 상품에도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여타의 사람들과는 다른 상인, 다른 상품이라는 차이를 자랑할 것이다. 딱 PM 아닙니까? 저 읽으면서 이거 PM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거하고는 이 차이가 비교가 되지 않는 제품력, 그 다음에 가성비, 그 다음에 보상체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름 공부했죠. 네, 이렇게
이렇게 봤더니 여기 문구 자체가 네트워크의 판단, 이 선택하는 어떤 부분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여기 부분, 다른 어떤 부분과는 차이점 부분이 비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강조해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 내용 자체가 이 책에 실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나는 결코 어제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성취로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으리라. 항상 어떻게 보면 제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하고는 소통을 잘했는데 부모님들하고는 오히려 제가 좀 더 이렇게 고자세,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한 걸음 처음에 뛰게 되는 이 사업에 한 달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성공이 되더라도 또는 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성취하면서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부족하더라도 계속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인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에 중심을 세우고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문구에서 한번 더 다져봤습니다. 나는 내 고객, 나 자신, 그리고 내 상품에 대한 지식을 높임으로써 실적을 몇 배로 키워갈 것이다. 나는 잘 팔기 위해 말솜씨를 단련하고 가다듬고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지적했던 거 있었거든요. 저는 이 온라인 수업을 줌을 우리나라의 줌이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줌을 썼었어요. 이 줌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따로 사업적인 어떤 부분을 보려고 썼었는데 항상 이렇게 발표하거나 또는 원장님들 교육할 때 교육 부분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 느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지루해한다. 그때는 그런 말을 할 때 아유 그러면서 잘 안 들었는데 이제는 말 듣고 이 말 훈련도 좀 하고 시키는 대로 해서 이 부분 사업에 있어서도 여기 딱 이 부분 실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뭐 말이 됐건 뭐가 됐건 모든 자세를 갖춰가면서 처음의 자세로 좀 열심히 뭔가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이미 사물을 볼 수 있는 눈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부여받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생의 비밀을 깨달았다. 즉 문제점들과 절망, 골칫거리 뒤에 늘 커다란 기회가 감추어져 있음을 안다.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누구한테 부탁을 별로 안 하고 내가 굶으면 굶었지 부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걸 하나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만나기로 해서 가서 만났는데 어쩔 때는 이 통도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왠지 너무 부끄럽고 이걸 꺼내서 아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조금 이 통을 꺼내서 한 잔 타주고 오는 거가 자신이 좀 있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아직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어제는 제자애 만났는데 제자애가 흔쾌히 와이프하고 얘기해보고 저랑 얘기해보고 오토십 일단 먹어보겠다고 해서 오토십도 어제 하나 했고 오늘은 오전에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 그 매점 사장님 사모님한테 한 잔씩 제가 와이프는 하지 말자는 거 제가 타주는데 타주는 거 보고 옆에 분이 밥 먹다가 자기 이거 먹어야 하는데 이거 어디서 사는지 이거 놓쳤었는데 빨리 앉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우리 와이프가 설명해주고 내일 모레 뭐 유통을 크게 했다는 분인데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꺼내지도 못하고 주저주저 가방에서 이렇게 만나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만 왔었는데 이제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운동할 때도 아예 그냥 피트라인 그냥 이렇게 통이 피트라인 거 들고 다니니까 좀 창피해서 안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피트라인으로 무조건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 뭐냐 그러면 이제 너 걸렸네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해주고 한 잔 탐내기고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이 문제점들과 절망, 골칫거리 뒤에 커다란 기회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늦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히 하는 부분에 분명히 반대 급부 뭐 돈도 돈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희망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데 학원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먹어가는데 아이들하고 교감을 언제 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게 걱정이고 했었는데 이 나이가 먹어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주인가요? 우리 한성주 그룹장님 그 PM 두 번째 그 BMW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것 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 다짐도 해오고 했습니다. 절망이지만 다시 보면 그게 기회라는 부분. 그래서 기회가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더더욱 들어보고 그다음에 주위한테도 더 많이 뭐 싫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네가 박차는 거야.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그렇게 속으로 다짐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길 것이며 위대한 상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두루마리에서 네 번째에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네요. 어, 저 역시 내일이 걱정이고 한 달 뒤가 걱정이고 미래가 너무 걱정인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걱정에 이렇게 항상 이 근심거리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이 있으면 그 걱정을 누를 수 있는 게 또 이 희망의 어떤 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희망이 안 보이면 1시간 뒤가 걱정이고 하루가 뒤가 걱정이고 요번 달 15일 되면 또 카드값 내야 하는데 걱정이고 20일 되면 월세 내야 하는데 걱정이고 걱정에 대해서만 살았고 또 하나는 어제 이럴 걸 그제 이럴 걸 후회해서만 살았던 게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인데 여기 책에서 딱 놓여진 거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마지막 날인데 어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을 거고 마지막 날인데 내일도 걱정에 의해서 오늘을 보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 내용을 읽지 않고 첫 두루마리 다섯 번째에 이 문구 하나만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오늘로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내일은 또 모레는 그 날 역시도 하루하루가 오늘인 거고 그 오늘들이 채워진다면 분명히 미래는 밝은 미래가 올 거야. 그리고 이 다가오는 어떤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거야. 그 소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가 다섯 번째 장에 나와서 뭐 내용은 오히려 네 번째 내용보다 간단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다 두 개를 붙여봤습니다. 어제는 영원히 묻혀버렸으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련다. 내일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묻혀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나는 단 하나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인생은 초입기와도 같다. 내가 한 시간을 허비하면 그것은 다른 시간도 파괴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오늘을 허비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돌아오지 않을 매 순간을 나는 소중히 할 것이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저 역시 학원, 그다음에 PM, 오전에는 PM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요. 꼭 PM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닌데 하여튼 사람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저녁은 학원, 그리고 또 따로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 있거든요. 온라인 수업. 그다음에 원장님들 교육해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 뭐 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한 5가지 되는가 봐요.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항상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어떤 부분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이 지금 뭐 나인 매트릭스 해가지고 그것도 좀 작성을 해보고 있고는 있는데 시간의 어떤 부분의 효율이 지금 그냥 하루하루를 대충 보내는 시간은 그냥 시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회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저 역시도 지금 메모하고 그걸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내일 뭐 먼저 할까? 누구 먼저 만나볼까? 누구랑 뭐 어떤 걸 해볼까라는 어떤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반성을 해보면서 또 내일을 맞이한다면 여기서는 오늘의 중심 여기고 어제와 내일은 큰 어떤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다르게 또 거꾸로 보면 오늘을 통해서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만들어내고 또 오늘을 통해서 내일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가면서 시간을 활용한다면 이 사업하시는 거에도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루즈하게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뭐 책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부분들에서 그렇고 자,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근데 희한하게 이 다섯 번째 두루마리에서는 마지막 말을 끝에 딴 두고 한 말 더 남겨놨더라고요. 그런데 정녕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나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리라. 마지막 날 아니잖아요. 오늘 돌아가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기에요. 그래서 말 하나 더 붙여놓은 거가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나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더 밝은,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리다라는 말이 숨어져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자,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조각상 중에 하나인데 이 조각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이걸 실제로 볼 수 있을런지 기대를 해보면서 보는데 이게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 있는 박물관이래요.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아주 특이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벌거숭이죠 일단 특이한 게 그리고 앞머리는 길고 또 봤더니 중간부터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네요. 그리고 어깨하고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이 조각상이 있대요. 사람들이 너무 우스꽝스러우니까 이 조각상을 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비웃듯이 이렇게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문구를 보면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굉장히 뭔가 깊은 생각이 빠진답니다. 이게 무슨 문구가 이제 이렇게 봤더니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아주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두 번 다시는 나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고 발과 어깨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이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인 기회의 신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늦게 시작을 했고 지금 기회를 이렇게 잡으려고 기회에 들어간 거지만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 다 좋은 기회 잡으셔서 다 노후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시간 걱정 없이 성공해서 이 돌아가실 때쯤 더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 PM 사업 남들은 처음에 나한테 다단계라고 손가락질 했지만 그거 하는 거가 내 인생에서는 가장 큰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나는 잘 잡았어 라고 회상해 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 차원에 저도 더더욱 열심히 매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종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전종태 사장님 일타 강사시네요. 이미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이 자료 가지고 또 좋은 경험 가지고 자제분들과 한 얘기, 진솔한 얘기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이게 우리가 줌 미팅이 진짜 옛날에 1시간이면 다 끝났는데 1시간하고 택도 없네요. 우리가 뭐 루즈하게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나가는 분들이 안 계셔요. 나가는 분들이. 자, 마지막 스피커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스피커는 어, 저를 직접 추천해 주신 분인데 우리 권경희 부릅장님 인생책이에요. 인생책.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위대한 상인의 비밀을 읽게 된 계기가 우리 권경희 사장님이 아카바의 선물을 사와서 그거를 제가 읽다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란 책이더라고요. 우리 권경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자, 앞전에 그 전종태 사장님의 그 유머와 정말 해박한 또 지식과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제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 제가 읽은 책 중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위대한 상인의 비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뭐 다시 힘을 얻고 도전과 용기를 다시 했던 그 책이기도 한데 이 책은 아까 전종태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정말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책이에요. 그,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할 것은 저는 7번째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5번째 두루마리까지 끝내셔서 6번째 두루마리, 6번째 두루마리부터 좀 할 건데요. 정말 제가 이 모든 챕터가 다 하나하나 어떤 게 더 좋아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 밑줄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을 그어야 할 정도로 놓칠 수 있는 단어가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뭐가 제일 좋아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6번째 두루마리가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여기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시처럼 쓴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일단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우울함을 느낄 때는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슬픔이 느껴지면 큰 소리로 웃으리라. 아픔을 느낄 때는 2배로 일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면 과감하게 돌진하리라. 열등감을 느낄 때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무능력함이 느껴지면 지난날의 성공을 기억하리라. 가난함을 느낄 때는 다가올 부를 생각하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면 내 목표를 되새기리라.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저는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정말 제가 소름 끼치고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가, 이 기나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왔지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가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넘칠 때는 과거의 실패들을 회상하고 평온함이 느껴질 때는 경쟁자들을 떠올리리라. 욕심이 과하다고 여겨질 때는 지난날의 굶주림을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될 때는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리라. 많은 돈을 벌었을 때는 굶주린 사람들을 돌아보고 전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려 애써 보아라. 자만심에 들들 때는 약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내 기술이 으뜸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리라. 어, 제가 이 지금 읽어드린 부분 중에서 제가 정말 많이 평소에도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 가끔 PM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이 전능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전능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정말 그러죠. 그렇게 당신이 전능하다고 느끼면 바람을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또 제 스스로 자만심에 들들 때는 그 약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또 내 기술이 으뜸이라고 생각될 때 하늘의 별을 쳐다보리라. 순간순간 우리가 PM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잘 될 때 사실은 내가 스스로 전능하다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노력에 비해서 너무 대가가 큰 일이 사실은 PM 사업이라고 이제 그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도 이거를 매일같이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반성하거든요. 우리 모두 PM 사업이 잘 될 때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번째 두루마리 넘어갈게요. 공유하겠습니다. 7번째 두루마리 이 책을 정말 이거 정리하기도 아마 그 앞서서 했던 그 사장님 세 분들께서도 아마 이거를 어떤 부분을 나눠야 될까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정말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7번째,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오직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또한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웃음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웃는 습관을 들일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아는 얘기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성공하여 우쭐거릴 때도 다 지나간다고 나 자신에게 경고하리라. 가난에 얽매여 있을 때도 다 지나간다고 나 자신에게 경고하리라. 가난에 얽매여 있을 때도 다 지나간다고 나 자신을 북돋을 것이며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도 다 지나간다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리라.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길고 너무너무 길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PM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행복들이, 음, 내가 만약에 그 어려운 시절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우쭐거리고, 정말 잘난 척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자존심 강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나긴 그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항상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감사한 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지나갈 것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에 우쭐거릴 이것도 다 지나갈 거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이 말을 많이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울 때 굉장히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위치에 가 있고, 성공을 했고, 이럴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또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고, 저도 항상 정말 많이 해요.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나치게 중요하고, 지나치게 현명하고, 나 지나치게 위험 있고, 그래서 지나치게 영향력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지내리라. 우리가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많이 만나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외에 이제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결국에 조금 상처를 받고 좀 이 기운도 빠지고 하냐면요. 너무 잘난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우리가 상처를 받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본인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위험 있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 저분의 가정은 너무 행복하지 않겠다.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현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만 어, 있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본인 스스로 이렇게 그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PM 사업하면서 항상 해강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여러 이제 뭐 사장님들, 리더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현명하고 뭐 영향력이 있고 이런 생각을 떨치려고 항상 생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실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고 저보다 PM 사업에 뭐 연륜도 얼마 안 됐지만 오히려 그분들한테 훨씬 더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째 두루마리. 이 부분도 정말 굉장히 좋아요.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오늘 나의 가치를 더 키우리라. 사람의 손길로 뽕잎은 비단이 된다. 진흙 성이 된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신전이 되고 한 줌의 양털은 왕의 의복이 된다. 아, PM 사업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어, 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하고 제가 그 전화로 거의 1시간 정도 미팅을 좀 했는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PM 사업을 그러니까 똑같이 전달받았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PM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PM 제품이 뭔가 더 특별한 성분이 있고 훨씬 더 빠른 효과가 있는 거고 마이크로 솔브 플러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NTC 플러스를 갖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같은 PM을 가지고 왜 누군가는 성장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성장이 더딜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나에게는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 것인가? 하루,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 나아가 인생 전체의 목표를 세우리라. 과거의 가장 높은 성과의 100배로 기준을 삼으리라. 오늘은 어제의 모든 행동을 능가하리라.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언제 어떤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했을 때 현재 내가 벌고 있는 수입의 100배로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저희 그 예전에 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30대 초반, 30대 초중반에 월 2천, 3천 정도를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준을 잡았냐면 그거의 100배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성공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삼아야 됩니다. 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높은 산에 오르리라. 그 다음 날은 내일보다 더 높은 산에 오르리라. 다른 사람들의 업적보다 앞서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 자신의 업적을 능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이제 그 미팅을 할 때마다 좀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자주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 아는 만큼 연봉이 올라간다. 그런 말을 저는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또한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는 분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분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강의 연습을 하세요 하는 거거든요. 강의를 하나를 준비를 하면 결국에는 내 자신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 책을 읽는 것은 눈으로 읽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 내 스스로의 그 생각하는 깊이 있는 생각으로 가는 차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읽는 것과 어, 남의 강의를 듣는 것과 내가 실제로 강의를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의 업적을 능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냥 문자로 글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께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강사를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아마 이것만큼 자신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실천만이 사자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을 개미의 침착함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 사자에게 느끼는 두려움을 개미의 침착함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개미가 정말 침착해서 사자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것은 그냥 실천인 거죠, 그냥. 실천. 무조건 행동이에요. 행동할 때만이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결국에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고객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나는 10사람을 찾아가리라. 이거 아마 우리가 굉장히 공통적으로 맞아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일 부분일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파트너들하고 이제 뭐 미팅을 하면 정말 한 사람을 놓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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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만나서 액티 타 먹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 거를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만나세요. 만나서 찾아가서 그냥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만나서 확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열 사람을 만나서 100사람을 만나서 1000명을 만나서 확률에 도전하는 겁니다. 확률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성공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 안에 훨씬 더 성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를 하리라. 마지막. 이 부분도 사실은, 어쩌면, 제가 살아오면서, 이 부분을 이제 저도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인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를 하는 거다. 이 부분을 조금 착각을 하면 오해를 좀 하시면 이 책이 기독교인 책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첫 시간에 어, 이수경 사자님께서 뭐 바울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결코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도 좋고 뭐 좋아요. 어떤 종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아, 이거 꼭 돼야 돼요. 꼭 정말 해야 돼요. 막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안달복달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열 가지, 그러니까 10가지 두루마리 10번째 나는 기도를 하리라 하고 기도문이 있고 이 책이 이제 10가지 두루마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저자가 아니라 그 뭐죠? 이거 옴기니가 이렇게 좀 글을 좀 달아놨는데,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침내 노인은 일어나. 그 노인이 아까 말했던 하피드입니다. 하피드. 마침내 하피드가 일어나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어서 괴짝을. 그 괴짝이란 두루마리가 열 가지의 두루마리가 있는 괴짝이에요. 어서 괴짝을 가져오게. 마침내 우리의 위대한 상인을 찾은 듯 싶으이 하고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기독교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다녀도 핍박만 당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어떤 음성이냐면 네가 거의 4년 동안 말씀을 전파했으나 빛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람들에게 팔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15년 전에 읽고 꾸준히 이제 틈날 때마다 그 읽었던 책인데 제가 너무나도 놀랍게 이 글귀가 며칠 전에
제 안으로 파고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달을 해도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팔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좀 전율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꾸준히 항상 우리 그룹에서도 그렇고, 뭐, 삶을 살면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자아 성장이에요. 자아 성장. 그 위대한 상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성장입니다. 저는 PM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이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오토십을 팔고 풀세트를 팔고 풀셋 수당이 얼마가 들어오고 이번 달에 얼마의 수당이 들어오고 아마 그렇게 계산을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은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상인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붙고 돈이 붙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돈의 습성이 한 푼, 두 푼,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가 위대한 상인이 되어 가면 돈이라는 것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돈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전율이 잃었고 제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